안녕하세요. LA 정교수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자, 오늘 2부 영상 준비했는데요. 다뤄볼 주제들은요. 자, 머스크가 확신하는 옵티머스라는 주제 다뤄봅니다. 자, 그리고 테슬라 연간 15조 원을 추구한다는 주제 다뤄봅니다. 자, 그리고 양자 컴퓨터에 대해서 빌 게이츠가 전망을 내놨는데요. 훨씬 더 오래 걸린다는 주제 다뤄보고요. 그 외 테슬라 소식과 미국의 매크로 상황들을 살펴보시는 갖도록 합니다. 자, 우리 먼저요, 이 선물 시장과 오일 가격, 10년물 금리까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전부 다 지금 피바다입니다. 자, 지금 피바다가 좋은 것도 있고 안 좋은 것도 있죠. 자, 지금 선물 시장은요, 완전 피바다인데, 자, 지금 보시면 다우가 0.20% 빠지고 있습니다. 뭐 이 정도는 보통 빠질 때 조금 빠지는 수준이죠. 자, 그 S&P 0.48, 평소보다 2배 정도 빠지고 있고요. 나스닥은 0.71 빠지고 있습니다. 자, 평소보다 이것도 한 1.5배 정도 더 많이 빠지고 있는 중이에요. 자, 여러분, 왜 이렇게 또 오늘 갑자기 선물 시장이 빠질까? 자, 이건요, 오늘 그 구글의 실적 발표가 별로 좋지 않았죠? AMD도 뭐 그냥 그래서 고만고만했죠? 생각보다 지금 그 기업들 발표 중에 조금 의외의 그런 결과들이 나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주식들의 영향이 그대로 받고 있기 때문에 내일 그들 주식들이 먼저 떨어질 거예요. 그런 영향을 벗어날 수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그 트럼프가 또 오늘 가자 지구 얘기 나왔고요. 그리고 지금 이 중국의 보복 관세에 대해서 영향이 조금씩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일 가격 볼까요? 72.58입니다. 자, 오일 가격 다시 내려가고 있죠. 자, 지금 오일도 안정적으로 83까지 갔던 게 꾸준히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거 좋은 거고요. 10년물 금리도 좋아요. 지금 10년물 금리가 드디어 아주 오랜만에 4.5를 깨고 4.49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정말 계속 4.8까지 갔다가 4.5에 계속 머물러 있던 것이 4.4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이 10년물 금리가 이 내려가기만 하면요, 굉장해요. 그러니까 이게 내려가기만 하면 주식 시장도 더 오르고, 그리고 부동산 시장이 풀려요. 부동산 시장을 풀어내기를 가장 원하는 사람이 트럼프거든요. 그 트럼프는 어찌됐건 물가를 잡는 것뿐만 아니라 금리를 너무 내리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기대감들이 반영될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요, 미국 경제 상황과 매크로 상황들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구글 우리 실적 발표 내용 좀 들여다봐야겠어요. 자, 오늘 구글이 실적 발표하고 나서 주가가 무려, 굉장히 많이 빠지는 9%, 거의 10% 가까이 육박하듯이 빠졌습니다. 자, 이게 이제 그대로 연결되어지죠. 그래서 우리가 좀 전에 살폈던 선물 시장도 많이 빠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자, 이 구글이 실적이 어떻게 나왔나 보시겠습니다. 일단 파란색으로 하였다고 보면요, 96.47 레비뉴 매출이 나왔거든요. 예상치가 96.56이에요. 자, 이거보다 살짝 못 미친 거죠. 사실 뭐 크게 못 미친 것도 아니고 조금 못 미친 겁니다. 47 나왔는데 56이 예상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 그렇게 큰 건 아니지만 평소에 구글답지 않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EPS 보면은 2.15 나왔어요. 2.13을 예상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살짝 뛰어넘었죠. 그러니까 매출이 살짝 빠지고 EPS가 살짝 올라왔다라는 점. 자, 요런 지점에서 사실은 평소 같았으면요, 요 정도면 괜찮네라고 그냥 넘어갈 수도 있어요. 많이 안 빠질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이 빅테크 중에 구글이 이 정도로 매출이 떨어지는 건요, 처음 있는, 최근 들어가지고 거의 처음 보는 모습이죠. 그러니까 충격을 받는 거예요. 구글이 이제 조금 슬로해지나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 아래쪽에, 이 유튜브 광고 수익도 보면요, 광고 매출도 보면 10.47 나왔어요. 근데 10.23 예상했습니다. 이거는 그나마 좀 낮죠. 자, 그런데 어디가 좀 안 좋았냐면요, 핑크빛으로 한번 보세요. 구글 클라우드 레비뉴입니다. 자, 늘 주시하는 게 구글 클라우드거든요. 11.96 나왔어요. 근데 예상치가 12.19였어. 자, 이거는 떨어졌죠. 앞자리가 좀 달라졌습니다. 11.96인데 12.19를 예상했단 말이죠. 그래서 사실 이것도 충격을 줬습니다. 자, 그리고 초록색으로 하려고 보게 되면요, 자, 오버롤 레비뉴입니다. 전체 매출이 전년도 대비 12% 올랐거든요. 근데 작년 이맘때는요 13%가 올랐어요. 그러니까 더 떨어졌죠.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search 비즈니스 있죠? 구글 관련된 거, 그리고 유튜브 광고 비즈니스, 그다음에 그 관련된 서비스 영역이 전체적으로 1년 전에 비해서 좀 슬로하게
낮아졌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왜 이렇게 구글이 뭐 생각보다 뭐 나쁘지 않아 보이는데라고 하지만 지금 자세히 뜯어보면은 매출이 줄긴 줄었는데 이게 구글 클라우드에서 줄었다라는 거예요. 구글 클라우드는요, 미래의 먹거리와도 같습니다. 그리고 구글이 왜 주가가 거의 10% 가까이 떨어졌느냐? 이건요, 지금 구글의 클라우드 쪽은 경쟁을 하고 있어요. 특히 이 마이크로소프트가 2등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1등이 아마존이에요. 근데 이제 이 구글이 3인데, 자, 지금 현재 이렇게 클라우드 쪽이 매출이 떨어졌다? 이거는 경쟁에서 밀리는 거 아니냐? 3등 자리가 이제 위태로운 거 아니냐? 이런 지금 분석 때문에 주가가 오늘 많이 밀린 겁니다. 자, 그리고 내년에 이 또 그 AI 쪽에 투자를 워낙 많이 한다라고 하기 때문에 내년에도 매출이 좀 많이 들어갈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비용 자체가요. 자, 아무튼 구글이 근래 들어가지고 가장 조금 이렇게 그 시장에 좀 충격을 준 그런 데이터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살펴볼 소식은요, 빌 게이츠가 양자 컴퓨터에 대해서 언급을 좀 했습니다. 자, 오늘 그 야후 파이낸스 인터뷰에서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본인은요, 이 빌 게이츠가 agrees with the NVIDIA CEO 젠슨 황, 즉 엔비디아 CEO 젠슨 황에 동의를 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젠슨 황이 직접 스피치할 때 그 세스 미팅에서 하지 않았습니까? 자, 거기서 그 이 젠슨 황이 양자 컴퓨터는 앞으로 꽤 걸린다. 뭐 꽤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지금 당장 수익을 볼 수가 없다. 뭐 이런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그 이후로 양자 컴퓨터 주식이 막 폭락을 했거든요. 자, 그러면서 이후에 또 양자 관련된 그쪽 사람들이 나와서 뭐 얼마 안 걸린다고, 뭐 금방 우리가 완성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이제 어필을 하지 않았습니까? 자, 그런데 오늘 빌 게이츠가요, 나와서 본인이 볼 때 양자 컴퓨터는 엔비디아 젠슨 황의 말이 맞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생각할 때도 it could take longer than 3 to 5 years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양자 관련된 그 어떤 CEO랄지 양자 업계에 있는 사람이 나와서 대략 한 3년에서 5년 뒤면 양자 컴퓨터를 우리가 만들 수 있다. build quantum computers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자, 그게 이제 그 사람 주장인데 빌 게이츠가 볼 때도 젠슨 황이 옳다라는 거죠. 양자 컴퓨터 만들려면 3년도 아니고 5년도 아니고 훨씬 더 걸릴 수 있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자, 이렇게 얘기하니까 우리 또 테슬라들은 이 빌 게이츠 싫어하잖아요. 뭐 빌 게이츠가 테슬라 공매도도 치고 하니까 그닥 안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또 빌 게이츠가 공매도뿐만 아니라 테슬라에 대해서 그 이 세미트럭 있지 않습니까? 세미트럭은 불가능하다. 그거는 배터리로 달릴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배터리 무게도 심한데, 무게도 굉장히 많은데, 거기에다가 짐까지 완전히 fully loading 해가지고 갈 수 있다? 그건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소위 말해 지금 현재 배터리 기술을 가지고는 불가능하다라고 했는데, 지금 그게 가능해져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빌 게이츠는 본인이 배터리 영역 쪽은 본인 전공 분야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찌됐건 빌 게이츠가 그쪽에 틀리다 보니까 뭐 그동안 계속 이렇게 소위 테슬라들에게서는 계속 씹히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자, 이 지점에서는요, 지금 그 이 컴퓨터 쪽은 빌 게이츠가 또 워낙 또 이쪽 분야 최고 전문가 중에 전문가잖아요. 뭐 마이크로소프트 할 때부터 이미 컴퓨터에 있어서는 빌 게이츠는 사실은 뭐 전 세계 넘버 원인 것은 굉장히 상징적인 인물이잖아요. 애플의 우리 이 애플의 CEO 이전의 CEO와 그리고 스티브 잡스와 이 빌 게이츠는요, 어찌됐건 뭐 이쪽 분야에서는 한 획을 그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빌 게이츠 말을 좀 주목하고 있는 겁니다. 빌 게이츠가 배터리나 이쪽은 자기 분야가 아니잖아요. 전기차는요. 근데 요 컴퓨터 쪽은 본인도 나름대로 전문성을 갖고 있다 보니까 양자 컴퓨터 아직 한참 멀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이 얘기를 듣고 또 우리 양자 컴퓨터 투자하시는 분들은 또 기분 나쁠 수 있지만, 자, 아무튼 그냥 참고하라고 여러분들에게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뭐 추가적으로 얘기하자면요, 여러분들이 양자 컴퓨터 투자할 때 저는 항상 그렇게 레커멘드 하잖아요. 장기적으로 할 사람들은 해도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뭐 20년 뒤에 뭐 오를 것이다, 10년 뒤에 오를 것이다, 15년 뒤에 오를 것이다, 그러면 상관없어요. 그러나 대신 적은 금액으로 하라 그랬죠. 막 여기다가 여러분들 전재산 올인하고 이러면 절대 안 돼요. 그냥 조금 정도 이렇게 실어 놓으면요, 그냥 나중에 10년 뒤에 열어봤는데 오 마이 갓 이렇게 될 수 있는
거거든요. 20년 뒤에 대단한데 이렇게 될 수 있는 거겠죠. 근데 지금 이게 그 양자 컴퓨터가 수익화로 전환되는 게 뭐 10년 뒤이다, 뭐 15년 뒤다 이러면요. 그 전에 망하는 회사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양자 컴퓨터 쪽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저는 개인적으로 양자 컴퓨터에 투자를 하고 있지 않지만 여러분들이 많이 질문도 해왔기 때문에 옛날에 그렇게 제가 조언을 해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묻어두더라도 길게 보고 큰 액수 말고 그냥 조그만 액수를 투입해두고 그냥 잊어버리고 있으라는 거죠. 그래서 10년 뒤에 열어보고 20년 뒤에 열어보면 될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다음으로 살펴볼 소식은요, 도요타 소식 좀 보겠습니다. 자, 지금 도요타도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좀 상황이 지금 안 좋아 보이는데, 자, 여러분, 이 도요타가 이번에 실적 발표 내용 보니까요. 자, 일단 기본적으로 영업 마진 있죠. 영업이익이 operating profit이 28%나 드랍했다라는 소식입니다. 이거는 굉장히 많이 빠진 거죠. 그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28% 그리고 missing estimate이죠. 예상치를 밑돌았다는 얘기인데, 자, 일단 초록색으로 하이라이트한 거 보세요. 자, 매출이 12.39 트릴리언입니다. 자, 이거 예측치가 12.1이었어요. 이건 살짝 뛰어넘었죠? 자, 그런데 operating profit 보세요. 자, 영업이익을 보니까 1.22 트릴리언입니다. 근데 1.39를 예상했어요. 자, 많이 차이 나죠? 자, 이거는 꽤 많이 차이 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 도요타에 대해서 굉장히 또 부정적인 의견들이 막 쏟아져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자, 이거는 지금 이 전체 판매에 있어서요, 이렇게까지 빠진 거는 가장 역대급이라고 합니다. 최근 들어가지고요. 그래서 지금 좀 시장에 충격을 주고 있는데, 근데 더 충격적인 건 뭐냐면요, 이게 지금 second consecutive year라고 합니다. 도요타에 지금 벌써 두 분기 연속이죠. 이 second consecutive year-over-year decline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년도 대비 지금 지난 쿼터도 이번 쿼터도 계속해서 이 영업이익이 감소하고 있다. 이러니까 지금 사실 이 시장이 굉장히 또 퀘스천 마크를 붙이고 있는 거죠. 자, 여러분, 이게 지금 도요타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도요타가 이럴 수 있다라고 하는 건요, 이미 우리가 폭스바겐 있죠. 이 폭스바겐의 이 실적들을 보면서 파악을 대충 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쪽에서는요, 야, 그래도 도요타인데, 야, 도요타가 넘버원인데, 야, 그래도 도요타는 괜찮을 거라고 하는 예상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번에 이 데이터를 보니까요, 무려 28%나 영업이익이 떨어졌고, 이것도 지금 두 분기 연속 이렇게 흘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자, 굉장히 이게 안 좋죠. 여러분, 이게 지금 폭스바겐도 사실 너무 안 좋아서 공장을 여러 개 문 닫았잖아요. 만약에 도요타가 이런 식으로 계속 영업이익이 떨어진다? 이러면 도요타도 아마 세계에 있는 공장들을요, 몇 개씩 문 닫아야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요, 지금 이 도요타의 문제도 아니고, 폭스바겐의 문제도 아니고, 전체 내연기관차들이 전부 문제라고 보면 됩니다. 특히 여러분, 중국에서 데미지가 커요. 자, 중국에서 안 팔리는 거예요. 중국은 이제는 다 전기차를 사거든요. 중국이 지금 10대 중에 4대가 전기차가 팔리니까 나머지 6대를 확 줄어버린 거예요. 내연차가요. 근데 앞으로 계속 준단 말이죠. 근데 지금 안 사요. 중국 사람들이 내연차 안 사려고 하거든요. 그리고 이 도요타나 내연기관차가 만든 전기차는 더 형편없거든요. 중국 차에 비해서. 그래서 지금 현재 이런 내연기관차들이 이제야 굉장히 그 어려움들이 데이터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과거에 전기차 테슬라와 전기차가 이제 부각되면 될수록 결국 내연기관차들이 무너져 내릴 거라 그랬는데, 지금 이제 데이터로 하나씩 나오고 있는 거예요. 폭스바겐 넘버 2가 이렇게 무너졌죠. 넘버 1 도요타도 이렇게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이거 나머지 회사는 어떻겠습니까? 나머지 여러분 지금 닛산, 일본차, 혼다, 얘네들 다 같이 뭉친다 그랬잖아요. 그 왜 뭉치겠어요? 그만큼 절박한 거예요. 근데 지금 그것도 제대로 안 흘러간다. 뭐 이런 얘기 흘러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웬만한 내연기관차들은요, 다 휘청휘청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요타가 휘청하고 지금 폭스바겐이 휘청하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지점들을 좀 보면요, 얼마나 지금 테슬라가 내연차 대비해서 참 잘하고 있는지를 충분히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겁니다.
자, 지금부터는요, 테슬라 소식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살펴볼 소식은요, 자, 테슬라의 메가팩 공장 얘기입니다. 자, 최근에 상하이에서 공장 새롭게 세워졌죠. 지난 그 연말에 보도가 됐습니다. 자, 이 메가팩 공장이 완성됐고, 그리고 12월 달 마지막 그 며칠 사이에 이 파일럿 프로덕션을 한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자, 그리고 이게 지금 보니까 이 1월 달에도 계속해서 이렇게 돌려보면서 테스팅을 계속 거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략 한 달 정도 지금 이 여러 시험 생산들 막 대량으로 몇 개를 뽑아보고 하면서 질적인 것도 체크해보고 결함이 없는지 이 공장에서 이렇게 계속 찍어냈을 때에 전혀 문제가 없는지가 다 체크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오늘 이런 발표가 났습니다. 자, 테슬라 상하이 메가팩 공장이 will officially start mass production on February 11th입니다. 자, 2월 11일자. 자, 지금 여기 미국 시간으로 2월 4일이니까 대략 한 일주일 후면 이제 본격적으로 mass production입니다. 그러니까 대량 생산에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자, 요거 대량 생산 들어간 날짜 2월 11일은 우리가 그 예상했던 것보다는 조금 느린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12월 마지막 주에 파일럿 생산하고 나면 1월 첫 주부터 해서 1월 뭐 첫 주, 둘째 주 정도 때부터는 본격적으로 마스 프로덕션에 들어가지 않을까라고 예상했는데, 자, 그거보다 조금 더 미뤄지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이 메가팩 쪽은 또 여러 가지 어떤 뽑아내서 또 테스트해보고 또 이걸 차에 넣어서 정말 이 작동되는지 테스트해보고 하니까 시간이 좀 걸리겠죠. 그래서 좀 더 안전을 확실하게 확보하고 가자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찌됐건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 나온 겁니다. 2월 11일부터 달린다는 거예요. 이때부터 막 찍어내서 이제 팔겠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2월 10일부터 생산해 내는데 대량 생산을요. 자, 이렇게 됐을 때에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자, 노란색으로 하이라이트한 거 보세요. 자, 기본적으로 8 billion to 10 billion 연간 매출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10 billion으로 계산해 봅시다. 자, 이거 우리가 1,500원으로 계산하면은 15조 원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상하이 메가팩 공장은요, 연간 15조 정도가 계속해서 여기서 매출이 일어나는 거예요. 굉장하죠. 그러니까 이 한 공장에서 15조씩 난다? 자, 이게 지금 여러분, 테슬라 이 메가팩 공장에서 앞으로 이 한 3개 정도 세워지면요, 대략 한 50조 원 정도가 여기서 계속 나오잖아요. 그거는 테슬라 전체 매출에서 이제 굉장한 부분을 차지하게 되는 거예요. 한 50조 원 정도까지 올라오면요. 자, 그게 지금 그러려면 이제 공장 하나가 더 세워지면 되는 거예요. 올해 아마 하반기에 공장을 추가적으로 건설한다는 얘기가 나올 거거든요. 지금 이게 중국에서 세워졌으니까 유럽이 유력할 수도 있는데 아마 인건비 저렴한 데를 공략할 수도 있습니다. 자, 아무튼 뭐 독일 말고 유럽에 한다고 했을 때는 독일 말고 다른 나라 뭐 할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 이제 아마 후보지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 테슬라 이 메가팩이라고 하는 건요, 15조 원을 벌지만 이게 또 자동차랑은 또 달라요. 왜 그러냐? 마진율이 기본적으로 좋아요. 에너지는요, 마진율이 기본적으로 막 30%씩 가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올려서 30% 넘어가고 40%씩 가고 이런 수준을 만들게 되면 사실 메가팩은 완전 노다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마진율이 30%대 이상만 나오면 그게 애플이 그 핸드폰을 만들어서 팔 때에 가장 꿈의 그 마진율이라 그러잖아요. 그 애플이 그 마진율이 항상 높았거든요. 그래서 제조업체들 막 쥐어짜서 본인들이 굉장히 많이 수익을 가져갔는데 마진율이 30%씩 그 가까이 오게 되면요. 그래서 테슬라 주가가 애플 주가도 그렇게 많이 올랐던 건데, 자, 이제 테슬라 이 에너지 쪽이 마진율이 크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자동차를 여러 대 파는 것보다 이 메가팩을 이렇게 팔아가 좀 적게 팔더라도 마진율이 좋기 때문에 훨씬 더 수익성이 이런 게 좋다라고 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굉장히 기대가 올 한 해가 결국 여러분 테슬라가 자동차만 20-30% 성장할 거라고 보고 있는데 에너지 쪽도 여기서 지금 15조 원 가까이가 나온다. 지금 에너지는요, 적어도 최소 50% 이상 성장, 그리고 많으면 뭐 70%, 80%까지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하반기는요, 무조건 모든 그 전년도 대비 상승 흐름이 나온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이어서 살펴볼 소식은요, 이 테슬라의 이 옵티머스, 로봇에 대한 얘기인데요. 일론 머스크가 이 옵티머스에 대해서 아주 극찬을 하면서 아주 자랑하는 듯한 그런 글을 오늘 올렸습니다. 자, 어떤 내용이냐? 자, 빨간색으로 하려고 보세요. 테슬라 옵티머스 hand is so sophisticated이라고 합니다. 지금 테슬라의 손이 정말 섬세하다라는 거예요. 정말 디테일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it makes a Faberge seem simple이라고 합니다. 자, 이 Faberge 이건요, 일종의 그 장식용 그 계란 같은 거잖아요. 그 굉장히 고가품에 팔리고 그런 건데, 어쨌든 장식용 계란을 만드는 것도 굉장히 심플하게 만들 정도로 굉장히 손이 섬세하다라는 거예요. 뭔가 여러분 디테일한 걸 하려면 이 손이 굉장히 디테일하고 소위 말해서 sophisticate, 굉장히 섬세해야 되거든요. 저희 딸 녀석이 사실 이제 치대로 갈 때에 손이 굉장히 이렇게 손 움직임이 참 좋더라고요. 뭐 이렇게 옷을 이렇게 우리 뭐라고 그러죠? 이제 여성들이 좋아하는 거 있잖아요. 뭐 이렇게 옷을 이렇게 따서 모자도 만들고 뭐 목도리도 만드는 거 있죠. 그 제가 단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 어쨌든 그거를 굉장히 잘하더라고요. 그 중학교 때도 그거하고 되게 여성스럽게 그런 걸 하길래 손이 굉장히 섬세하더라고요. 그 제가 딸에게 네가 뭐 덴티스트가 되어야겠다 이러겠는데 결국 이제 그쪽 길을 가고 있더라고요. 자, 어찌됐건 손 기술이 손이 섬세해야지 이런 그 아주 장식품이랄지 이런 것도 섬세하게 만질 수 있겠죠. 그 옛날에 그 계란 집는 거 보면 그게 여러분 쉬운 게 아니에요. 계란을 집는 걸 왜 보여주느냐? 그 날계란 잘못 집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깨지잖아요. 그게 힘 조절이 그렇게 중요한 거거든요. 사람의 손이 얼마나 섬세하냐면은 계란을 어느 정도 이 소위 말해서 이 강도로 만져야 된다. 그리고 들어야 된다 알잖아요. 너무 세게 누르면은 빵 터져버리잖아요. 근데 이 테슬라 옵티머스가 손가락이 워낙 마디마디가 섬세하고 그 힘 강도 주고 이런 것들이요. 이 마디마디에서 사실은 이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머스크가 테슬라 이 옵티머스의 손가락은 정말 타의 추종을 불할 정도로 섬세하고 디테일하다 얘기하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아래쪽에 사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원래 우리 AI 데이 기억나시나요? AI 데이 때 옛날에 보여줄 때 이 손가락, 그죠? 왼쪽 첫 번째 그림 보세요. 아래쪽에. 손가락을 이 사진을 보여줬잖아요. 저때 저걸 왜 보여주나 그렇게 생각했잖아요. 우리가. 초대장을 저렇게 만들었거든요. 손가락을 저렇게 해서 보여줄 때 우리가 로봇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은 저게 저게 뭐 대수일까? 뭐가 큰 일일까? 라고 생각하면서 왜 저런 손가락을 저렇게 해서 보였을까? 하트를 만들었을까? 라고 했을 때에 사실 이 테슬라가 보여주고 싶었던 거, 옵티머스가 보여주려고 했던 것이 바로 손가락의 굉장히 섬세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후에 보면 이 로봇 전문가들 중에 이제 이 계란을 짚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와, 저건 정말 손가락의 저 마디마디에 저게 이 디테일함이 없으면 저거 할 수가 없다는 거죠. 힘의 강도도 조절해야 됐죠. 그리고 이제 이게 사실 이걸 마디가요. 그러니까 아래쪽에 노란색으로 하려는 거 보세요. 이렇게 얘기죠. It gives a whole new appreciation for how incredible the human hand is라고 합니다. 자, 정말 이 로봇 옵티머스의 손가락을 보면 인간의 손이 얼마나 놀라운지, 인간의 손가락이 이게 얼마나 놀라운지 새로운 whole new appreciation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지금 손가락을 갖고 있으니까 뭐 이거 그냥 별것 아니겠지 하지만 이 인간의 손가락이라는 게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 지금 영상 들으면서 여러분 손가락 움직여 보세요. 이게 여러분 우리 이 손가락의 마디가 26개인가 되잖아요. 근데 이 테슬라 옵티머스가 22개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점점 더 이걸 업그레이드하고 있는데 20몇 개로 만들 수 있다는 건 거의 인간 손에 가까워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란을 짚거나 이럴 때도 아주 정말 섬세한 그 디테일한 터치가 가능한 거예요. 이거 쉽지 않습니다. 정말 힘 조절이요. 자, 근데 그게 가능하다는 건데,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가 이걸 오늘 대뜸 글을 올리면서 왜 이걸 했겠습니까? 공장에서 1층, 지하에서 지금 계속 그 로봇을 테스트하고 있잖아요. 근데 손가락이 너무나도 보면은 너무 섬세하니까 그게 얼마나 또 뿌듯할까요? 자랑스럽겠습니까? 트럼프 같았으면 벌써 막 이 큰 소리를 떠들었겠죠. 트럼프는 자기 자랑을 좋아하잖아요, 되게.
근데 머스크는 이런 부분을 오늘 이 옵티머스를 보면서 얼마나 감동했으면 정말 옵티머스가 섬세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결국 여러분 이 손가락의 마디의 섬세함은요, 결국은 이 테슬라의 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손가락으로 잘 집어야 되는데 그냥 뭐 이게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요, 공장 일을 제대로 못 하겠죠. 그러니까 손가락을 이렇게 공을 들이는 것은 머스크는 공장에 바로 투입하고 그리고 사람하고 악수하거나 사람을 터치할 때에 그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 손가락을 움직임이 사람처럼 움직임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옵티머스에 대해서 머스크는요 더 확신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올 하반기에 수천 대 정도 나올 거고 내년 되면 이제 대량 생산에 들어가겠다라는 꿈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올해는 자율주행 시법, 내년에는 이제 로봇, 그러면서 이제 1년, 2년 단위로 이제 이게 자율주행도 대량 생산, 그리고 로봇도 이제 내후년쯤에는 계속 대량 생산에 나가는 모습들이 아주 지금 이 테슬라의 미래가 2030년도까지는요, 정말 굉장한 퍼포먼스가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다음으로 살펴볼 소식은요, 좀 좋은 소식입니다. 자, 델라웨어 주지사가, 얼마 전에 제가 이거 살펴드렸죠. 델라웨어 주지사가, 지금 그 델라웨어의 그 판결 때문에 곤혹을 앓고 있지 않습니까? 자, 지금 그 메타도 떠나겠다고 선언하고 있고, 많은 그 대기업들이, 델라웨어를 떠나겠다고 그랬거든요. 자, 이런 식으로 기업들이 빠져나가면요, 연쇄적 반응이 나타납니다. 메타도 떠나고, 저 테슬라도 떠나고, 지금 여러 개 떠나네? 근데 떠난 이유가, 향후에 똑같은 소송을 당할 수가 있어요. 지금 여러분, 미국 기업들은요, 보통 기업을 성장시키고 나면은, 이 주주들이 이제 합의를 해가지고, 우리 CEO가 기업을 어마어마하게 성장시키면은, 우리가, 당연히 compensation package, 보상 패키지를 해주자. 이런 것들을 다 보통 갖고 있단 말이죠. 근데, 만약에 그 정도 규모가 아니더라도 보통 CEO들에게 어마어마하게 이제 이 월급을 주잖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됐는데 만약에 테슬라에게서 나왔던 것처럼, 자, 테슬라 케이스가 정말 안 좋은 케이스거든요. 그걸 그대로 이제 일어났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분 다른 대기업들의 이런 일이 안 일어날까요? 엄청나게 일어날 수 있어요. 미국은 소송의 나라예요. 여러분 이런 거 변호사들이 한 건 잡았죠. 그러면 이게 이제 케이스가 나왔기 때문에 이 케이스를 토대로 해서 앞으로 본물처럼 쏟아질 수가 있어요. 페이스북 안 나올까요? 당연히 나오죠. 어떤 한 사람이 주주가 뭐 한 주를 갖고 두 주를 갖고 있건 이 사람이 소송을 낼 수 있어요. 변호사랑 잘 얘기해가지고. 아니, 변호사 쪽에서 먼저 덤벼듭니다. 변호사팀이요. 이거 한번 소송해보자 그러겠죠. 자, 그래서 지금 그렇게 되면요, 앞으로 이 페이스북에도 몇 주 안 가지고 있는 주주를 통해 가지고 이 소위 말해서 페이스북 CEO를 고소할 수 있겠죠. 이 월급을 주지 말자. 막 이렇게 덤벼들 수 있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 골치 아파지는 거거든. 소송전을 해야 되니까. 그뿐만 아니죠. 뭐 지금 이렇게 여러 기업들의 많은 사람들이 전부 다 그렇게 태클을 걸 수 있는 거예요. 델라웨어에 이 기초를 한 본부를 둔 회사들이요. 근데 정말 많은 기업들이 델라웨어에 뒀거든요. 그러니까 델라웨어는 그걸로 먹고 사는 거예요. 이 주에는 별게 다른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연쇄적으로 떠날 것 같은 분위기가 형성되니까 델라웨어 거버너가요, 지금 우리 뭔가 바꿔야겠다는 거죠. 비즈니스 회사들이 테슬라 비롯해서 우리 스테이트에서 뭔가 문제가 생기고 있는 거 우리가 시스템을 바꿔야겠다, 향상시켜야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앞으로 빨간색으로 하려면 보세요. Possible changes are based on feedback from executive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우리가 변화를 위해서 피드백을 듣겠다는데 누구에게 듣냐? executive에게 듣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대표 CEO들, 기업의 CEO들 얘기를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안 듣고 판사가 그냥 자기 마음대로 그냥 뭐 6주, 8주 갖고 있는 이 소위 말해서 깜도 안 되는 한 명의 개인의 그 의견을 손을 들어줬다? 그거 정말 가당치도 않은 일들을 한 거거든요. 말도 안 되는 일이거든요. 차라리 그 사람에게 어느 정도 보상을 해줘라. 이런 식으로 뭐 이 합의를 보게 할 수 있는데 판사가 그렇게 판단을 내렸다?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그래서 아예 이제 이 중역들 얘기를 듣고
그리고 기업들의 변호사들 얘기도 듣고, 그리고 이제 이번에 그 찬슬 코트에서 소송 걸었던 이 사람들을 얘기도 들으면서 우리가 피드백을 참고해서 뭔가 변화를 추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일론 머스크도 그렇고 아래쪽 사진으로 빌 애커먼 있죠. 빌 애커먼도 델라웨어를 굉장히 비난하지 않았습니까? 델라웨어의 주지사가 이런 코트를 법원에 대해서 확실하게 좀 강경 조치가 필요하다. 이제 이런 얘기를 이제 피력한 거죠. 그렇지 않으면은 앞으로 연쇄적으로 기업들이 떠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아무튼 여러분 지금 이제 이렇게 되면요, 결국은 여기서 항소가 굉장히 잘 나올 수 있습니다. 뭐 당연히 이기겠지만 이제 되게 되면요, 주가에도 좋은 영향 줘요. 왜냐면 이게 한때 이것 때문에 주가도 많이 흘러내리지 않았습니까? 또 이제 테슬라 일론 머스크가 주식을 파는 거 아니냐, 막 이런 우려감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렇게 해서 항소가 해결된다, 머스크가 받게 된다. 그러면요, 테슬라가 훨씬 더 탄력받아서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영상 2부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천더스티브였습니다.